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9년 8,350원에서 2025년 1,030원으로 약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이나 생필품 물가도 20에서 30% 상승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185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의 생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축, 생계비 계좌 압류금지 금액 상향. 빠르게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나요? 첫 번째, 생계비 계좌 개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 1개 개설 가능합니다. 이 계좌에는 월 25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고요. 이 돈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압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예전에서 말씀드렸던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두 번째, 압류금지 금액 대폭 상향. 이번 개정으로 여러 항목이 압류금지 금액이 모두 상향되는데요. 압류금지 생계비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같은 취지로 압류금지 급여 채권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요.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만기계약 환급금 일부인 150만원이 25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압류금지 생계비 플러스 통장 잔액 보호금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되죠. 그러면 물어봐요. 법무사님, 지금도 월 185만원까지 보호된다면서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직접 겪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현재도 법으로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있긴 한데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A씨가 국민은행에 100만원, 신한은행에 150만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두 은행 모두 일단 돈을 뺄 수 없도록 출금을 중지합니다. 각 은행은 A씨가 다른 은행에 얼마나 예금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100만원, 150만원을 더해서 250만원이 있는 경우에도 185만원은 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알아도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 가고 이걸 결정을 기다리고 이런 시간에는 생계는 그대로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압류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차 비용이 수십만 원이 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무려 2만 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55건이죠. 매일 55명이 이 제도가 미비해서 이런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해왔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절차를 그나마라도 아는 사람은 이걸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은 더욱 그렇겠죠. 자, 이게 법원에 신청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류 준비 시간도 그렇지만 결정까지 몇 주가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빠듯한 월세는 어떻게 내고 공과금은 어떻게 낼까요? 게다가 압류금지 금액이 2019년에 185만원으로 개정된 후에 지금이 6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2025년 물가 상승률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전세가격, 생필품 물가 기준으로 다 20%, 30%씩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185만 원으로 현실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월세만 해도 최소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높고, 식비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만 원, 40만 원 드는 것도 우습잖아요. 계산해 보면 살기에는 185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근본적인 개선책, 이런 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 잔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65만 원 상향이 됐어요. 한 달에 6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아이 학원비를 낼 수도 있고, 월세를 낼 수도 있고, 식비를 감당할 수도 있는 큰 금액이에요. 두 번째, 급여 압류 최소 250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이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래 급여 중에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이죠. 급여는 원래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어요. 급여가 1000만 원이면 500만 원까지, 600만 원이면 300만 원까지 압류금지 금액인데요. 대부분 5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 보장액을 정해주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월급이 200만 원인데 이것을 100만 원까지 압류하면 생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 원을 250만 원까지 상향시킨 거예요. 월 5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이 근로자 생계비가 확보가 가능하죠. 세 번째, 압류 불가한 보험금이 상향됐어요. 압류 불가한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올라가고, 만기 해약 환급금도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 국세, 지방세와의 형평성 해소됩니다. 이미 2024년도에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국세, 지방세 체납했을 때 개인한테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 25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185만 원까지 밖에 안 되니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250만 원까지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한 달간 누적 입금 한도, 예치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체 한도가 250만 원이라는 건 다 알겠죠? 300만 원은 이체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달간 누적 입금 한도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 제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만 원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걸 한 달 동안 반복하면 사실상 250만 원이 한도 계좌가 아니죠. 그래서 무한대로 입출금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계비 보호 취지를 넘어서는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에 한 달 동안 누적 합계가 250만 원 초과 시 입금 불가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생계비 계좌 관련법인데요. 생계비 계좌의 예금액 플러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합산해서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추가로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계비 계좌 압류방지 통장에 200만 원이 있고 일반 계좌에 100만 원이 있으면 총 300만 원이죠. 그러면 생계비 계좌 압류방지 통장에 있는 돈 200만 원에 추가해서 일반 계좌에 있는 돈 50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일반 계좌는 50만 원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질문 첫 번째, 생계비 계좌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는 것이에요. 다만 만약에 그 계좌에 250만 원 이상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생계비 예치 한도가 250만 원이니까요. 질문 두 번째, 1인 1계좌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그러니까 신한은행 하나, 국민은행 하나 이렇게는 만들 수는 없고요. 모든 은행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질문 세 번째, 어떤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시는데요. 정말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의 모든 은행을 포함해서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과 같은 지방은행도 가능하고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협은행과 같은 특수은행도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도 가능하고, 농협, 수협, 신협, 전국우체국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든 통장이 개설할 가능한 은행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 제가 실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압류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세요. 내가 지금은 압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압류가 있잖아요. 지금 아마 압류 예정인 분들은 스스로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압류는 통장이 압류된 후에 통지가 가니까 빚이 있고 연체 위험이 있고 압류가 들어올 위험이 있다는 분들은 2026년 2월이 되자마자 생계비 계좌 먼저 지정해 두세요. 두 번째, 압류 방지 통장을 급여 계좌로 지정하세요. 생계비 계좌를 만들었으면 회사에 얘기해서 월급을 생계비 계좌로 받도록 변경을 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지정된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의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급여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 세 번째, 250만 원 한도 관리해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합계를 250만 원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만약 급여가 300만 원이면 250만 원은 생계비 계좌,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이렇게 회사랑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연금 퇴직금도 생계비 계좌로 해놓으세요. 원래 연금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압류가 방지되긴 하는데요. 이게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방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이걸 생계비 계좌로 연결해 두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다섯 번째,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시행일자 꼭 확인하세요. 생계비 계좌 제도와 250만 원 상량은 2026년 2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2026년 2월 전까지는 185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현재는 시행령 개정안 단계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세부적인 것들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압류 방지 통장이 만능이 아닙니다. 이 생계비 계좌가 당장의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해 주긴 하지만 빚을 없애주진 않습니다. 빚이 많다면 오히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빚이 근본적인 해결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입니다. 자, 여러분, 빚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아서는 안 되겠죠. 밥 먹고 잠자고 출근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에게 재기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왜 채무자만 보호하냐라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빚이 있다고 해서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몰아붙인다고 없는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채권자분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제도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